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비호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대구 뭐 포항 이런 데는 사실 눈이 많이 안 오는 지역인데요. 눈 구경하기 힘든 지역이죠, 사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의 뭐 폭설에 가까운 눈이 내렸고요. 대구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은 혼란이 있었답니다. 참 진귀한 구경을 또 한 번 했습니다. 3월에 그렇죠. 경칩이 지난 3월에 한방눈을 잠깐 동안이었지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가 1.30%, 코스닥은 1.54%가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수익들을 잘 거두고 계신지, 아니면 수익을 잘 이렇게 지키고 계신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몇 종목을 또 이렇게 한번 종가선으로 한번 찍어 봐야 되겠죠. 다행히 제가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오늘 전부 빨갛네요. 대표적으로 네이처셀 4.5%가 또 올랐습니다. 이거 사라고 자꾸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요, 절대 오해 마시고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수익이 이미 수익이 상당 부분 나와 있어서 상당폭으로 수익이 나와 있어서 그 수익을 어떤 담보로 해서 홀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3만원 넘는 가격이 이런 걸 들어가 가지고 지금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큰 시세를 주는 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시장에서 수천 종목 가운데서 어떻게 좀 잘 찾아내서 이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내 계좌를 살찌우는데 이용할 것이냐, 그게 사실은 가장 큰 화두인데요. 끊임없는 연구와 또 어떤 학습 데이터를 그래서 좀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어떤 금융, 특히 이런 주식 같은 금융 상품을 어떤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건 아니면 간접 투자를 하건 그 조언을 해주는 주체가 어떤 사람에서 이제는 기계 영역으로 이미 바뀌어 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AI가,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주체들별로 공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AI의 어떤 성능을 높여서 고객들에게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승률이 좋은, 또 수익률로 증명이 되는 어떤 강력한 AI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미 수면 아래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 참 흥미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죠. 그만큼 인간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뭔가 크게 바뀌고 있는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자, 바로 기회는 그런 곳에서 싹 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개인들에게, 개미들에게 시장은 녹록하지 않지만, 너무도 냉혹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회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은퇴 이후의 삶이라든가 어떤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몇 종목을 좀 이렇게 또 종가선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지 생각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몇 종목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네, 무작위로 이렇게 종목을 막 돌려서 보다 보니까요, 좀 두서도 없고 어떻게 보면 어떤 체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레고캠 바이오를 먼저 한번 찍어봤는데요. 앞전에 제가 한번 동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은 보여드리는 종목을 매수나 매도를 하라고 제가 한 번도 드린 말씀은 없고요.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상장을 한 걸로 나오죠. 종가선상 2013년 5월인데 여기가 고점입니다. 그랬죠? 고점입니다. 고점 라인. 고점 라인이고요. 고점 라인이 17,500원 돼 있네요. 17,500원 돼 있는데 그 고점 라인을 항상 신규 주식이 상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점이 형성돼요. 대부분은 상장과 동시에 그 자리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매물 압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거기다 이렇게 수평선을 쭉 그어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매물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그 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밟는 자리가 나오면 그런 데서 은근슬쩍 이렇게 한번 따라붙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마 그런 곳에 좀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확실하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리죠. 저런 노랗게 동그라미를 친 자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물렸다 하더라도 2013년에 다시 그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어차피 주식은 올라가니까 회복을 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2년여에 가까운 이 기간을 나는 여기 물려있는 것이 내 자금과 어떤 시간과 또 스트레스와 그렇죠. 어떤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것이 너무 허망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된다. 때를 너무 일찍 들어가서 보초를 서지 마시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 바로 이렇게 두 번 밟는 자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랠리가 시작이 됐죠. 자, 랠리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2015년 3월 거기서 어디까지 갔네? 4만 한 4, 5천원까지 갔었는데 많이 뛰었죠. 그렇죠? 자, 많이 뛰었는데 조정이 왔네요. 당연히 이제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데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이 끝났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조정이 끝나면 다시 또 반등을 주기에 마련인데 회사가 좋은 회사라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정이 끝나는 자리, 그래서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명선을 이용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주식도 월봉이지 않습니까? 월봉. 여기 월봉이라고 찍혀 있죠. 동그랗게요. 자, 월봉 종가선으로 이렇게 딱 찍어주네요. 월봉의 종가가 여기다 27,800원이다. 여기가 왜 저점인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떤 이런 일관된 패턴들을 보여주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는 다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어떤 데이터를 삼기 위해서 지금 이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런 자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되고 자, 이건 월봉이니까요. 같은 종목을 레고캠 바이오를 이번에는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종가선으로 보면은 이번에는 뭐가 나오나요? 주봉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보시다시피 이 생명선 하나가 더 나오죠. 그렇습니다. 파란 선은 40주 선이고요. 약간 흐리게 되어 있는 요 색깔 있죠. 요 색깔은 200주 선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한 이후에 당연히 200주가 지난 시점에서 종가선이 이게 나오겠죠. 자, 근데 보시다시피요. 어떻습니까? 거기가 뭡니까? 거기가 무슨 자리예요? 이 주식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 반등을 주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반등을. 사실상 우리 개인들이 안심하고
100% 안심하고 이렇게 물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진입을 해서 세월만 조금 버티면 계좌가 극적으로 좀 이렇게 불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결정적인 단초, 그 자리가 바로 200주선이다. 주봉상 제2생명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큰 폭의 반등을 주기 전에는 어디를 찍나요? 중기 이평선인 20주선을 40주선이죠. 40주선을 여기서 한번 탁 찍고 마지막이라네. 어떤 본격적인 33,450원에서 어디까지요? 65,000원 넘어서 67,000원까지 이렇게 쌍봉을 그릴 때까지 주봉상. 이 빨간색이 쌍봉이 이렇게 두 번 나오니까요.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뭐 여기서 사셨건 여기서 사셨건 두 번의 매도 기회가 수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 주식이 아직 죽었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요. 또 얼마가 더 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겠으나 아무튼 간에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니까 그러면 수익은 담보가 되는 것이니까 자 이런 그 어떤 패턴을 찾아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셨다가 잘 봐두셨다가 저런 시점에서 직접 매매를 하셔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좀 이렇게 말로만 떠들고 있지만 사실 아직 실전 감각은 또 다른 거거든요. 많은 매매를 통해서 실제로 계좌를 불려가는 어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산 지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레고캔바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 말씀드렸던 마크로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크로젠이 그 대단한 주식이죠. 사실은 2000년도에 몇 번 동영상 말씀드렸는데 2000년 그 닷컴 버블 때 상장이 돼가지고 그때 큰 폭의 버블을 저도 봤습니다. 이 주식이 100만원 넘어가는 걸 봤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100만원 넘어갔었나요? 하여튼 이게 액면분할 80만원 갔으니 100만원까지는 안 갔었나봐요. 아무튼 이게 눈으로 지금도 믿기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을 여기서 연출을 했었죠. 그때 이거는 뭐 닷컴주도 아닌데 바이오주의 어떤 대장격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때 시세가 진짜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거기가 고점 라인이에요. 보시다시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 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45,000원부터 여기 그 85,000원까지는 요 구간이 이 마크로젠의 최대 매물이라기보다는 이제 꼭대기죠. 꼭대기. 저기를 이 주식이 회사가 살려면 계속 발전을 하려면 어차피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은 많이 멀었죠. 다만 지금 그림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자 여기 보시다시피 최근에 저 빨개진 라인 위로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여지없이 빨개지죠. 지금도요. 월봉입니다. 45,000원 위에 올라온 영역은 이미 빨간 영역이다. 그래서 매물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앞전에 동영상에서 이게 지금 그림이 너무 좋다. 이 세력이 밑에서 물량을 이렇게 담았더니 그렇죠. 크게 역배를 만들어서 생명선 밑에서 역배를 만들어 가지고 물량을 크게 담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물량을 담았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매수 세력이 담았으니까요. 여러 번에 걸쳐서 생명선을 강하게 골드를 내면서 주가가 본격적인 매물대에 진입을 했는데 어떻게 되면 또 한번 추가로 매수할 수 있다 그랬죠. 요게 살짝 꺾였네. 그래서 살짝 사실은 이만큼 더 내려와야 되는데 한 3만원대로 4만원 밑으로 내려와주면 딱 이렇게 견주고 있는 분이 벌써 많으실 텐데 이 자리에서 그죠? 마크로젠 내려만 와라. 야 4만원만 깨라 나의 여기다가 지금 벌써 주문을 넣어 놓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교과서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마음 놓고 사주겠는데 안 내려오네. 그죠?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4만원을 안 깨고 4만 한 3천원대에서 4만 한 얼마입니까? 이게 4만 한 4천원 3천원대에서 종가선상이요 돌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돌렸기 때문에 다시 날아갈지, 5만원, 6만원 향해서 갈지요. 아니면 한번 맞고 진짜 지금 현재 그 주봉상, 월봉상 쌍봉 형태니까 떨어져 줄지, 그래서 3만원대의 마크로젠을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올지 흥미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이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죠. IT뿐만 아니라 뭐 공장, 자동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료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아주 유의미한 그 대변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사들을 보시면은 그 4차 산업혁명, 특히 그 의료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어떤 그 행보를 보이는 회사들이 많아요. 블록체인 기반해 가지고 어떤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사도 보안혁명, 어떤 블록체인 의료 미래 바꾼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IBM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그 뭡니까? 그 공룡 기업들이요. 그동안에 쌓아놓은 어떤 빅데이터와 자신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의료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을 잉태시키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연구 자원과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한국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메디블락이라 그래가지고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어떤 그 좀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료 기반 어떤 데이터를 개개인들에게 맞춤형 헬스케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의료 기반 데이터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는 어떤 신뢰성이 있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두 젊은이가 이렇게 인상이 좋네요.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사고를 칠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한국 첫 번째 의료 미용 블록체인 프로젝트 뷰티블락 국내 런칭. 이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나와요. 하다 보니까. 자, 의료 시장도 크지만 미용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동안에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러한 어마어마한 분야들에서 블록체인과의 어떤 연계성,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파급력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요, 손재주가 좋고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미안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건 세계인들이 다 인정합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나 비디오가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영상이 지배하는 세상. 한국 사람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이 블록체인이 가미가 되고 미래 기술이 가미가 되면은 어떤 파급력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 갑자기 마크로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샜느냐? 마크로젠도 앞서 한번 넌지시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크로젠이 그동안에 쌓아오는 어떤 그 의료 DNA 빅데이터가요, 거의 아시아에서는 탑입니다. 탑.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지금은 데이터로 쌓여 있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만나면, 그래서 어떤 블록체인과 만난다던가 혁신적인 어떤 의료 서비스를 만나서, 예를 들면 개개인들에게 맞춤화된 어떤 독특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질병을 피해가고 어떤 그 취약한 부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맞춤 의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용된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업들이 가진 데이터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거 누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눈치를 이미 챘겠죠. 사실은 네이버보다도 더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마 이런 기업은 2000년 버블 당시 형성됐던 저 고점이, 감히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고점이 아니에요. 이미 이 기업이 가진 어떤 데이터의 가치만 놓고 봤을 경우에도 저 고점은 이미 고점으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시총이 5천억도 안 되네요. 1000만 주에 완전 품절주죠. 만약에 이런 데서 25,000원, 3만원에 가지고 계시다면은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주식은요. 이걸 왜 쳐다보고 있습니까? 쳐다보면 털립니다. 흔들면 다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요. 이 코인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량주도 마찬가지예요. 쳐다보면 다 털립니다. 그 사람한테 뺏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AI나 봇, 기계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물론 그 대자본가의 손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런 비트코인이 될 우량주들이 점점 흘러가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가진 놈이 더 가지게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절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식은요. 자, 다음 종목,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이 종목이 많은데 지금 큰일 났네. 크리스탈입니다. 자, 크리스탈 제노믹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보시다시피 고점 여기가 이제 여기 상장 당시 고점 라인이었고, 자, 지금 이미 앞전에 고점 라인에 도달을 해서 여기에 지금 매물대이기 때문에 빨개지고 있죠. 요 구간은 빨갛게 되어 있는데, 크리스탈 제노믹스 이 무서운 회사죠. 조정명 회장이신가요? 바이로메드, 제넥신, 바이오니아 그리고 크리스탈 이 4인방은 이 코스닥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 기술 특례 상장의 어떤 제1번 특혜를 받은 4종목 가운데 하나고요. 한울만 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요. 크리스탈 제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나올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줘야 됩니다.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은 지금 시총이 1조가 아직 안 넘나요? 네, 아직 7천억 밖에 안 됩니다. 500만 주에 2,500만 주. 주식도 몇 주 없습니다. 자, 최근에 매매 동향 보세요, 여러분. 이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지금 이 고점에 잘 보세요. 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미친 듯이 사오는데, 애석하게도 저는 지금 주식을 이걸 안 가지고 있는데 사야 될까 싶어요. 조금 내려오면. 왜? 이 삼거리가 들어오잖아요. 삼거리가 외국인 지분, 기관,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미쳤습니까? 얘네들이 이거 왜 이렇게 사들이나요? 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엔 투릭도 있고 속임수도 있고 검은 머리도 있을 수 있겠으나 단순히 어쨌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보십시다. 하여튼 크리스탈에 뭔가 있다. 그래서 이 고점을 넘는다면 3만원에 형성되어 있는 저 고점을 넘는다면 크리스탈의 주가는 신세계가 열리는데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가를 떨굴지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좀 흥미있게 보고 싶어서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하이닉스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식 수량이 많은 종목을 사실 매매를 잘 안 해봤고 하이닉스도 사실 언제 사고 팔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한 10년 전에 좀 사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이닉스가 차트가 너무 굉장히 좋죠. 보세요. 자,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잘 나가나요? 물론 뭐 반도체 업황이 좋으니까 잘 나가겠죠. 또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자, 이렇게 월봉상 제1생명선 계속 타고 있고요. 의도적인 누군가 역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량을 담는 구간은 이건 우리 개미 구간이 아니다. 세력 구간이다. 그네들이 여기서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뭐 몇 조든 몇 천억이든 담았으니 평단가 3만 한 2, 3천 원이에요.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담았으니까. 그렇죠. 지나놓고 보니 그렇습니다. 자, 아직 죽을 생각이 없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샌드위치라서 산업이 조만간에 사양 산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잘 나간다.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제2생명선 역배열상에서 누군가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담았다. 그렇죠? 3만원대에서 여기서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사느냐 그러면 제2생명선을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꼭지점을 만들어주는 자리다. 아래쪽을 향한 꼭지점. 그렇죠? 거기가 우리 육지개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4만원대 되겠네. 그렇죠? 3만원대 후반이나 4만원대입니다. 적입니다.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거는요. 자, 그랬다가 주가가 이렇게 크게 튀었는데 조정이 오겠죠. 빨갛게 빨개지고요. 빨개지지 않습니까? 피크가요. 조정이 왔습니다. 그럼 다시 사야 되나? 물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요. 저기 보십시오.
7만원대에서요. 7만원대에서 이번에 어딜 터치합니까? 이 하이닉스도 여지없이 어딜 터치합니까? 제1생명선을 이렇게 강하게 반등 주면서 다시 주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고점을 아직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다시 전고가를 넘는다면 주가가 10만원을 향해서 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또 흥미있게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하이닉스였고요. SK 하이닉스. 자, 동양 네트워크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 네트워크스. 옛날에 사실 이런 네트워크스 주식들 잘 나갈 때 2000년 중후반에는 잘 나갔는데 중반겠죠? 초중반부터. 최근에 들어와서는 별 재미가 없잖아요. 왜? 이미 투자가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치 기반 산업들은 한번 투자가 되면 그 사이클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회사들이 큰 매출 또 어떤 영업이익의 신장을 가져오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그런 시기가 오나 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빨간 영역이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맞고 떨어졌어요. 이렇게 생명선을 월봉입니다. 하향 이탈했더니 맞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드디어 동양 네트워크스에서 2017년 11월에 200월이 지난 시점이죠. 여기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제2생명선이 출현을 했죠. 그리고 골든이 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이에요. 이 회사 자체로요. 굉장히 유의미한 사건입니다. 월봉상 제2생명선을 골든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봉으로 보니까요. 주식이 죽는 자리가 나오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렇게 이런 데서 빨간 라인으로 데드가 날 때는 뭐 할 말이 없지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 그렇죠? 쌍봉을 맞고 저기서 탁 맞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아직 한참을 많이 주고 여기가 2,600원인데 880원까지 주가가 죽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선이 그래서 무섭다. 이미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살짝 들어올렸는데 거기 맞고 떨어지네. 제2생명선 그죠? 2,600원에 있는 거. 야, 이거 너무 징하지 않느냐. 아유, 이거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단박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가서 밟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항상. 예측을 섣부르게 예측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주식이 이렇게 밟고 갔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갔다 그러면 설명이 되죠. 생명선을 돌파해서 W 혹은 V자로 밟았으니까 난 들어간다. 그것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확인을 안 하고 저런 그림을 예견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섣부르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맞고 떨어지네. 맞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2,600원에서 물렸는데 반동간 이상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제2생명선 이거 무서운 겁니다. 위력이 커요. 섣부르게 예측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반드시 V자, N자, W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림이 아직 안 됐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타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밝잖아요. 어설프게 좀 밝긴 했지만 이거 확실히 W 모양이죠. 네, 주가가 저 라인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밟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시세가 나오는가 봅니다. 그런 샘플로 좀 사용하고자 종목을 추려본 것 같고요. 카카오는 해외에서 지금 카카오 코인이라는 것을 해외에서 국내에서는 그 코인 ICO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해외 시장에서 ICO를 단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카카오요. 여기 제2생명선 이런 데서 사셨던 분들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그분은. 이런 그 생명선을 보고 매수를 하셨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아니면 뭐 감으로 하셨는지 어떤 도사님 말씀을 듣고 하셨는지 아니면 뭐 소 뒷발이 쥐잡듯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결과론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매입을 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아직 팔자리가 아닙니다. 이 주식. 모릅니다. 이거. 해외에서 ICO가 예를 들면 카카오가 해외에서 카카오 뭐 코인을 ICO를 한다? 이거는 조 단위 이상 몰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카카오 같은 그룹이 ICO를 단행한다면 수천억 내지 몇 조가 몰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무섭다.
반면에 네이버는 지금 위태위태해요.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차트가 조금 대조가 됩니다. 차트가요. 여기 지금 계속 빨간색이죠. 네이버는 연보가 물론 이제 고점일 수도 있고 고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1편 동영상은 지금 30분 이내에 벌써 시간이 다 찼습니다. 여기까지 찍고요. 올려드리고 나머지 또 몇 종목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또 시간이 되면 또 다음 편 동영상에서 한번 또 찍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